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스니님에게 큰 사랑을 보여준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고 오랜 세월 오빠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시청자님들께서 스니님의 슬픔을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일남일녀입니다. 저는 둘째이고요. 오빠랑은 5살 차이가 납니다. 남매가 5년 터울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터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빠는 고2였다고 생각하시면 터울이 많이 진다고 느껴지시겠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매간이라서 그런지 저는 오빠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저는 오빠와의 터울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난 날 저희 오빠는 저를 보고 이쁘다기보다는 귀엽네. 얼굴은 까맣고 눈은 쬐끄만 게. 이런 말을 하며 제 발이 고구마같이 생겨서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 헷갈린다고 하면서 놀리곤 했다네요. 귀엽다며 저를 매일 안아주고 재워주고 했던 우리 오빠. 그만큼 오빠와 저는 각별한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지인들을 보면 사이좋은 남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오빠 친구들은 저를 보면 꼬맹이 꼬맹이 귀여워하면서 집에 놀러 올 때는 항상 두 손 가득 과자를 사오기도 했고, 오빠도 도서실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면 꼭 간식거리를 하나라도 사와서 저에게 먹여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빠 직장에서 동생 자랑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동생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우리 오빠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복숭아 캔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거나 기운이 없으면 오빠는 항상 복숭아 캔을 사와서 직접 먹여주고 얼른 감기 낫자 자상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도 복숭아 캔 아시죠?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오빠가 먹여주는 황도를 먹으면 금방 열이 떨어지곤 했네요. 그 황도를 먹은 것은 오빠의 사랑을 먹은 것이기도 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와의 추억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사연을 쓰기에는 너무 길어 우리는 각별한 남매 사이, 보기 드문 남매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오빠가 지금은 제 옆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제 머릿속에 너무도 생생하고 지금도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치도록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5월만 되면 미친 듯이 울고 미친 듯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올해에는 정신을 좀 차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보는 것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입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털어놓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슬픔을 좀 덜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빠는 스스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빠는 2009년 11월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핸드폰 매장이었는데요. 오빠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말리고 싶었지만 의욕에 넘친 오빠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오빠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휴대폰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죠. 그 휴대폰 매장은 중복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오빠의 성품을 말하자면 인사성이 무척이나 밝은 사람이라 어딜 가나 저 사람 인상도 좋고 참 친절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성이 좋으니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착하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오빠였습니다. 성실하게 15년 이상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휴대폰 매장, 그게 사기라니. 그 사기친 그 사람, 착한 우리 오빠를 이용한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그 사람은 오빠의 빈소에 버젓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본인이 사기당할 것을 오빠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간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오빠와 정식적으로 계약을 한 거였고, 중복 계약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오빠와 계약 후에 알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인수받고 장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넘긴 거 보면 알고 넘긴 것으로 판단되는데 말이죠. 사기를 당하고 혼자 끙끙대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2010년 5월 3일에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집이지? 잠깐 갈까? 왜? 이 시간에? 손님이 없어? 그래 와. 점심 먹을 시간인데 기다릴게. 같이 먹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일산이었고 오빠네 집은 안산이었는데 뭐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집 근처였어? 응, 지나던 길이었어. 근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생기도 없어 보이고 오빠는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같이 한 숟가락 뜨는데 오빠가 밥을 못 삼키더라고요. 꼭 목에 뭐가 걸린 것 마냥 밥알을 입속에 오래도록 돌리면서 겨우 넘기는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리 못 먹어? 어디 아파? 오빠 오징어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쓱쓱 비벼서 후루룩 먹어. 했더니 응, 알겠어. 하면서 힘들게 겨우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것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제가 오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빠는 밥을 다 먹은 후 엄마에게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왔다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도 별로 없고 갑자기 엄마를 찾아간다니. 엄마랑 약속했던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회사로 가보려고 하면서 나가는데 뭐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동생아 잘 있어? 라고 말하며 오빠는 차 창문을 열고 저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모를 쎄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오빠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오빠를 못 보고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하늘나라로 간 후 엄마는 오빠가 찾아온 날 바쁘다고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도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혹시나 오빠가 엄마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엄마가 함께 해결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척이나 자책을 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엄마는 당신이 오빠를 그날 만나지 못해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마음 아파하세요. 오빠는 그 시기에 많이 힘들어 했더라고요. 내가 감기에만 걸려도 걱정하며 항상 복숭아를 사가지고 와서 먹여주던 오빠였는데 각자 출가하여 따로 산다는 이유로 오빠의 힘든 시기를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됩니다. 그 시기에 오빠는 사기당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올케는 오빠에게 바보같이 사기당했다며 사람 취급도 안 했나 봐요.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올케는 오빠에게 이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5월이었어요. 5월이면 가정의 달인데 매년 어버이날 모이던 가족 모임은 자연스레 취소가 되었고, 올케는 어버이날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는 오빠 집에 가셨는데, 오빠는 멀리 지방에 가 있다고 하더니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올케는 집에 있으면서 모르는 척 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은 후 2010년 5월 18일 밤 11시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자다가 깨는 게 싫어서 무음으로 하고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놨습니다. 오빠의 비보를 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올케의 전화였습니다. 오빠가 갔어. 응, 어디 갔는데? 오빠가 갔다고. 응, 어딜 갔는데? 무작정 갔다고 하면 어째? 하늘나라로 갔다고. 응? 알았어. 하고 잠결에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안산병원이야. 나 혼자 있어. 빨리 와. 저는 허둥지둥 옷만 입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라고 믿으려 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고속도로를 진입로에서 이상하게 계속 다른 길로 빠지면서 같은 장소를 3번이나 빙빙 돌고서야 겨우 진입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모든 사실이 말도 안 된다고 믿고 또 믿으며 갔는데,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멍했던 저는 한참 동안 올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스스로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왜 그랬을까? 삶의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이었을까? 도대체 왜? 저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부모님께 가봐야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해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 조근조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있잖아. 오빠가, 오빠가 병원에. 왜 다쳤대? 근데 이 시간에 올 만큼 많이 다친 거야? 얼마나? 하시는데 힘겹게 엄마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고 아빠는 당장에 병원으로 가셨어요. 저는 겨우 엄마를 부축하여 옷을 입혀드리고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사돈 어르신과 식구들도 도착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이뻐해 주던 오빠 친구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오총사였습니다. 그 오빠들이 모두들 저를 안고 울고불고 했어요. 아직까지 저는 믿기지 않아서, 아니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맥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보니 감정이 올라와서 정신이 나간 채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